안녕하십니까. 달바글로벌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달바글로벌의 발표 후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바글로벌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바글로벌 CFO 양세훈입니다. 2025년 4분기 달바글로벌 실적 발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실적 발표는 약 60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약 35분간은 실적 발표 자료를 설명드리고 나머지 25분간은 Q&A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늘 설명드릴 실적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감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예측 및 관련 정보는 시장 환경 변화와 전략 수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Q&A에 앞서 최근 월 실적 등 미공시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사전적인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분기는 매출 1,635억을 기록하며 YOY 72% 성장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5.4%로 252억 원을 기록하며 YOY 87% 증가하였습니다. 25년 회계연도 총 매출액은 5,198억 원, 영업이익은 1,011억 원, 영업이익률은 19.4%, 해외 매출 비중 63%로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성장 관련해서는 매출 YOY 68%, 영업이익 YOY 69%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 손익 부분입니다.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 성장하였고 영업이익률은 15.4%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4분기 QOQ 매출은 지난 분기 대비 43% 성장하였는데 이는 2024년 4분기 매출 QOQ 성장률인 29%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지난 3분기에 밀도 있게 준비된 주요 채널에서의 퍼포먼스 마케팅과 브랜드 마케팅 활동이 임팩트 있게 실행되면서 전년도보다 우수한 QOQ 성장률로 연결되었고 이번 분기의 QOQ 성장률은 근래까지 지속되고 있는 매출의 가속 성장 추이, 주요 온오프 채널 랭킹 상승 추세, 주요 권역에서의 우수한 고객 호응을 바탕으로 한 좋은 전사적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4분기에는 주요 채널 할인 행사가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비용 항목인 매출 원가율은 24.5%로 지난 분기의 24.9%보다 0.4%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회사의 단단한 비용 구조 기반을 형성하였고 판관비 역시 지난 분기보다 0.4% 낮은 60.1%를 기록하였습니다. 판관비의 경우 광고 선전비 비율 개선에 기인하였는데요. 4분기 광고 선전 비율은 22.1%로서 지난 분기의 23.9%보다 약 1.8%, 작년 4분기의 22.9%보다도 0.8%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는 지난 3분기에 일부 선 집행된 광고 선전비와 마케팅 효율화의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는 3분기 매출과 판관비 정정이 있는데요. 근래 회계 결산 과정에서 러시아 일부 온라인 채널의 마케팅 활동에 대해 기존 판관비로 분류된 항목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하며 보수적인 형태로의 재분류를 결정함에 따라 지난 3분기의 매출과 판관비가 각각 31억씩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매출과 판관비가 정확히 동일한 금액만큼 조정되었기에 영업이익에 대한 영향은 없으며 지난 3분기 영업이익률은 기존의 14.2%에서 14.6%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 Key Growth Drivers입니다. 당사의 핵심 성장 동력 3가지 요소는 첫 번째로 온라인 성장 가속화, 두 번째 오프라인 입점, 세 번째 글로컬 브랜드 캠페인입니다.
기존 IR에서 2025년의 핵심 마일스톤으로 언급한 두 가지는 온라인에서 주요 국가별 채널에서 당사의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을 탑 차트에 랭크인 시키는 것과 오프라인에서 5,000개 이상의 매장에 입점시키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두 개의 마일스톤이 모두 달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측 첫 번째 항목인 해외 온라인 채널의 경우 러시아, 일본, 북미, 유럽, 중화권, 아세안까지 모두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의 높은 YOY 성장률을 기록하며 4분기 전사 해외 온라인 채널 평균 YOY는 110%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북미와 유럽이 각각 YOY 207%, 196%로 좋은 분위기를 주도하였는데 해당 권역 아마존에서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외에도 톤업 선크림, 더블크림, 멀티밤 등 복수의 제품들이 가파른 랭킹 상승을 기록하며 타 권역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유드렸던 타겟 입점 매장 수 5,000개를 상회하는 총 6,000개 이상의 매장의 입점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코스트코와 얼타가 12월 넷째 주부터 판매가 개시되며 좋은 초반 판매 흐름을 보였고 스페인의 프리모르와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6년 상반기 역시 신규 글로벌 채널 계약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UK 부츠, 독일의 더글라스, 캐나다, 호주, 멕시코 세포라 등의 채널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장 동력인 글로컬라이즈드 브랜드 캠페인의 경우 신규 제품군 부스팅, 인플루언서 연계 팝업, 셀럽과의 브랜드 캠페인을 중심으로 4분기에도 주요 번역에서 활동이 수행되었습니다. 12월 도쿄 오모테산도에서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이 진행되어 일본, 미국, 러시아, 아세안 등 주요 번역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하였고 총 5.8만 명이 당사의 행사에 방문하는 등 좋은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모스크바에서도 타 브랜드와 콜라보를 기반으로 한 팝업 스토어가 12월에 진행되었고 일본에서는 가장 큰 온오프라인 리테일 채널 중 하나인 나이카 주최하에 당사 팝업 스토어에 약 2,500명이 방문하는 등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6페이지 권역별 매출입니다. 이번 분기 국내는 YOY 17%, 해외는 125%의 성장률을 보였고 특히 북미, 유럽, 일본 번역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QOQ로 37%, YOY로 17% 성장을 기록하였고 해외 번역은 평균적으로 QOQ 41%, YOY 125% 성장을 기록하며 24년의 QOQ 및 YOY 성장 흐름을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3분기 대비 71% 증가한 매출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24년 4분기의 QOQ 성장률인 67%보다 더 높은 수치로 밀도 있게 준비된 4분기 메가와리, 신규 계약된 슈퍼모델 코우키와의 브랜드 캠페인에 대한 현지 고객들의 높은 호응, 오모테산도에서의 브랜드 캠페인 등 착실하게 진행된 온오프라인 확장이 기인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였으나 3분기 대비해서는 13% 감소한 매출을 보였습니다. 매년 러시아의 4분기 매출은 3분기보다 많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는 시즈널리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러시아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골드애플의 발주가 성수기인 4분기로부터 3에서 6개월 정도 전에 일찍 진행되는 특성에 기인하고 이로 인하여 2분기와 3분기가 강하고 4분기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러시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대 온라인 채널인 오존, 와일드베리, 라모다, 얀덱스 마켓의 25년도 매출 YOY가 89%에 이를 정도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며 골드애플 매출 의존도가 24년도의 70% 수준에서 25년도 50%대로 내려가는 등 빠르게 매출 구조가 개선되고 있어서 26년도에는 보다 완화된 시즈널리티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사업부에서는 25년도 기록한 33% YOY 성장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북미, 유럽, 아세안은
지난 분기 대비 높은 매출 성장을 이어갔고 현재까지도 주요 채널에서 여러 제품들이 제품 카테고리 차트에서 랭킹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퍼포먼스 마케팅 역량 내재화, 틱톡 샵 개설, 우수 인력 스카우트 등이 해당 번역에서의 근본적인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번역은 호주, 인도, CIS, 중동, 중남미인데요. 이 중에서 인도와 호주가 각각 25년에 24년 대비 YOY 552%, 183%를 기록하며 매우 뛰어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7페이지, 해외 번역별 성장 추세입니다. 6개 번역 모두 성장 추세를 이어갔으며 4분기 YOY로는 125%, 2025년 전체 기준으로는 YOY 131% 성장하였습니다. 24년 기준으로는 해외 매출 비중이 러시아가 28%로 가장 높았는데 이번 2025년도 전체 연도 기준으로는 일본이 30%, 러시아 16%, 북미 20%, 아세안 17%, 유럽 8%, 중화권 6% 순서로 여전히 고른 비중 기반의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상단에 기재된 스테이지 2 번역인 일본, 러시아, 아세안은 B2B 매출 비중이 유의미하게 발생하고 있는 번역들로 해당 번역에서는 25년도 기준으로 모두 20% 이상의 우수한 영업이익률이 창출되었습니다. 아직도 스테이지 2 번역 3개에서의 평균 오프라인 매출 비중은 20% 정도이며 신규 채널 확장 및 기존 채널에서의 점포 수 혹은 스큐 확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스테이지 1 번역인 유럽, 북미, 중국에서도 오프라인 신규 채널 입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더불어 기존 확장 예정 B2B 채널의 수익성이 B2C 채널 대비 월등한 점으로 인하여 향후 오프라인 비중이 지속 향상되며 영업이익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단의 스테이지 1 번역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유럽이 YOY 304%, 북미 155%, 중화권 128% 순으로 높은 YOY를 보였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의 경우 4분기부터 판매가 개시된 코스트코 및 얼타 등 대형 글로벌 리테일 채널에서 매우 우수한 초도 판매 및 고객 반응이 확인되고 있고 현재 점포 수, 스큐 확장, 짧은 빈도의 재발주라는 세 가지 오프라인 매출 드라이버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기에 26년에는 매출과 마진의 유의미한 성장이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6년부터는 상기 권역별 OPM 산출과 관련하여 기존에 적용하던 내부적 관리회계 기준이 수정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브랜드 마케팅 행사 비용을 국내 및 해외 번역의 매출 비례로 안분하였는데 비용 귀속을 더욱 명확화하고자 26년부터는 100% 국내에만 비용을 배부합니다. 이에 따른 OPM 임팩트는 25년도를 예를 들면 국내 번역은 OPM이 약 4% 정도 하락하고 해외 번역은 약 2%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26년도부터는 이와 같이 바뀐 기준으로 번역별 OPM 산출이 이루어질 예정이기에 이에 대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8페이지 국내 번역별 경영 성과입니다. 국내 매출은 4분기에 17% YOY 성장, 2025년 기준으로는 15% 성장하였고 올리브영, 쿠팡, 컬리, 기타 신규 채널, 즉 면세점, 시코르, 백화점, 코스트코 등의 채널이 각각 2025년도 YOY로 77%, 20%, 23%, 960% 성장하며 국내 매출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신규 오프라인 조직이 신설되며 기타 신규 채널인 면세점, 시코르, 백화점, 코스트코에서는 900%가 넘는 YOY 성장을 기록하였고 이 점은 달바가 한국 화장품 시장에서 이미 최상위권 매출을 기록 중임에도 아직도 한국 시장에서 신규 채널 개척으로 추가로 창출할 수 있는 매출 성장 동력이 풍부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에 고무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역시 신규 제품군 매출 확대를 위한 캠페인이 활발하게 펼쳐졌는데 덕택의 아이크림이 네이버 홀리데이 기획전에서 1위를 기록하고 비타토닝 캡슐 크림이 무신사 불프기간 뷰티 전체 1위를 기록하는 등
고객들이 좋은 반응이 지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측 표를 보시면 온라인에서는 2025년 YOY 5% 성장을 기록했는데 쿠팡은 세트 상품 전용의 구성 강화로, 카카오는 디바이스 기프트 세트 부스팅으로, 홈쇼핑은 홈쇼핑용 시즌 6 엑소 세럼 등 전용 제품 추가 부스팅으로 매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올리브영에서 25년 전체 브랜드 중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브랜드 6개 중 하나로 달바가 발표되었는데 주요 매장을 중심으로 한 매대 구조 개선, 해외 올리브영 확장에 대한 전략적 참여, 더욱 활발한 월별, 분기별 마케팅 행사 참여를 통해서 현재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2026년 YOY 15% 이상 성장이라는 국내 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9페이지, 일본의 경영 성과입니다. 일본은 4분기 YOY 약 151% 성장하며 2025년 전체로는 전년 대비 210%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Q10, 라쿠텐, 아마존 중심으로 다변화된 온라인 채널들이 2025년 YOY 158%를 기록하였고 오프라인에서도 마츠모토 키요시 등 신규 오프라인 채널 확장이 이루어지며 YOY 443%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온라인 채널에서는 Q10, 라쿠텐, 아마존의 뷰티 카테고리 및 제품 세부 카테고리 차트에 당사의 미스트 외에 톤업 선크림 및 비타 크림까지 랭크인 되면서 매출 체력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오프라인 채널은 현재까지 약 3,700여 점으로의 확장이 진행되었고 내년에는 점포 확장 외에도 SKU 확장, 브랜드 전용 매대 구축, 채널별 전용 세트 기획 등을 통해 브랜딩을 강화하면서도 점포당 매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우선순위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온오프라인 매출의 기반이 되는 브랜디드 캠페인도 4분기에 활발하게 펼쳐졌는데 지난 12월 도쿄 오모테산도에서 오프라인 기반의 글로벌 캠페인이 진행되어 유명 배우 기무라 타쿠야의 딸인 코우키 등 탑 셀럽과의 협업이 본격 개시되었고 이를 통해 5만 명 이상의 고객이 캠페인을 방문하며 긍정적인 현지 바이럴을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1페이지, 북미 경영 성과입니다. 북미는 4분기에 YOY 약 208% 성장하였고 2025년 기준으로는 YOY 155%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우수 인력 채용, 신규 조직 셋업, 인스타그램, 틱톡 퍼포먼스 마케팅 역량 내재화, 인플루언서 네트워크 확장에 주로 기인하였습니다. 슬라이드 우측 온라인 부분을 보시면 4분기에 아마존과 틱톡샵의 성장이 시장 확장을 주도하였습니다. 아마존 일별 매출 및 뷰티 카테고리 랭킹에서 근래까지도 빠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1월 프라임에서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뷰티 카테고리 기준 미국은 13위, 캐나다는 2위로 역대 최고 랭킹을 기록했고 11월 말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미국은 22위, 캐나다는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더불어 미국에서는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외에도 톤업 선크림, 더블 크림, 멀티밤, 비타 토너, 뷰티 디바이스 등 다양한 제품들이 해당 제품 카테고리 랭킹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12월 넷째 주 코스트코와 얼타 입점이 개시되었는데 초기 판매 호조세와 함께 점포 확장, SKU 확장, 조기 재발주라는 3개 핵심 요소에서 각 채널과 매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타의 경우 입점 직후부터 1,500여 개 전체 점포로 확장이 이미 진행되었고 SKU 확장 및 훨씬 큰 규모의 재발주가 협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북미 오프라인 매출 비중 25% 타겟과 함께 영업이익률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5% 이상의 큰 폭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1페이지, 유럽 경영 성과입니다. 유럽은 4분기에 YOY 225% 성장하였고 2025년도 기준으로는 304% 성장하였습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2025년 기준 유럽 매출 구성은 독일과 스페인을 주축으로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 이렇게 4개국이 약 80%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고, 기타는 프랑스, 폴란드 및 범유럽권 B2B 매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서 온라인 부분을 보시면 유럽 아마존 매출은 4분기 YOY 196%를 기록하였고,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이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 상위 랭킹을 공고히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스페인을 시작으로 퍼스트 외에도 톤업, 더블크림, 멀티밤과 같은 복수의 제품들이 아마존 탑 100에 진입하면서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뷰티 카테고리 1위, 톤업 선크림 3위, 멀티밤 7위까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에서는 아마존만큼의 매출 체력이 창출될 수 있는 노티노 채널의 판매가 역시 4분기부터 개시되었고, 26년도 상반기 판매 개시를 위한 유럽 틱톡샵 셋업 작업 역시 지난 4분기에 진행되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난 9월 8일 스페인 및 프랑스 코스트코 판매 개시 이후 재발주 수령, 멀티밤 추가 입점, 영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코스트코 입점 계약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스페인 프리모르와는 계약이 완료되어서 1분기 중 판매가 진행될 예정이며, UK 부츠, 유럽 세포라, 독일의 더글라스 등 채널들과도 협의를 지속 중인데요. 이러한 유럽 오프라인 판매 호조 소식이 본 채널들과의 협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3페이지 러시아 경영 성과입니다. 러시아는 4분기에 YOY 33% 성장하였고 2025년 전체로도 YOY 33% 성장하였습니다. 다만 QOQ로는 마이너스 13%를 기록하였는데 4분기는 골드애플 발주가 2분기와 3분기 대비 높지 않은 시기인 점으로 인하여 24년에도 3분기 대비 4분기에는 30% 정도 더 낮은 QOQ 번역 매출을 기록하였던 시즈널리티 요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25년부터 적극적으로 육성 중인 와일드베리, 오존, 라모다, 얀덱스 마켓과 같은 4대 온라인 채널들의 2025년 매출이 YOY로 89% 성장하고 골드애플의 매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러시아 번역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건강한 매출 구조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측의 온라인 부분을 보시면 오존, 와일드베리, 라모다, 얀덱스 마켓 4대 주요 채널이 러시아 히어로 제품인 아이패치와 4분기에 신규 러칭된 비타 아이패치, 그리고 퍼스트 세럼을 중심으로 랭킹을 올려가면서 온라인 랭킹을 그리고 매출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현재 주력 채널인 골드애플에서 탑 포지셔닝을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감도 높은 로컬 브랜드와의 콜라보 및 팝업 스토어 등 달바만의 다양한 현재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기반으로 립고쉐, 일대보떼 등 타 오프라인 채널로의 확장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세안 경영 성과입니다. 아세안은 4분기에 YOY 80% 성장하였고 2025년 기준으로는 YOY 113% 성장하였습니다. 쇼피를 중심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 틱톡샵이 쇼피와의 매출 시너지를 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오프라인 채널 기반도 순조롭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4분기 QOQ 매출은 21% 성장하였습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아세안의 국가별 매출 구성은 베트남 약 39%, 인도네시아 약 27%, 말레이시아 약 13%, 필리핀 약 9%, 나머지는 싱가포르와 태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측 온라인 부분을 보시면 쇼피를 중심으로 금년 4분기 기준 아세안 전체 온라인 매출이 YOY 120% 성장했습니다. 작년에 런칭한 틱톡샵의 빠른 성장 역시 온라인 매출에 기여했으며 싱가포르는 QOQ 263%, 필리핀은 QOQ 205%, 태국은 QOQ 126% 성장하였습니다. 주력 매출 국가인 베트남에서는 쇼피 전체 스킨케어 카테고리 1위, 필리핀 쇼피에서도 역시 스킨케어 카테고리 1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2025년 매출 YOY는 약 133%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분기 세포라 신규 입점 이후 26년 중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왓슨스 신규 입점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가디언에 입점하기 위한 협의가 4분기에 지속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14페이지, 중국 경영 성과입니다. 중화권은 4분기에 YOY 약 53% 성장하였고 2025년 기준으로는 YOY 129% 성장하였습니다. 중화권은 도우인, 티몰, 콰이쇼우 새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매출을 성장시키고 있고 중국과 대만 그리고 나아가 26년에는 홍콩까지 세 국가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계획이며 현재 중국과 중국이 아닌 국가의 비율은 약 8대1 정도입니다. 우측 온라인 관련해서는 2025년 기준 중화권 온라인 매출 YOY는 129%, 그 중에서 중국 YOY는 168%, 대만은 YOY 3%를 기록했습니다. 작년부터 두 국가 중 더욱 큰 시장인 중국 시장 육성에 리소스를 집중하며 협업 인플루언서 저변 확대, 중국 법인 설립, 위생허가 품목 확대를 준비해 왔으며 이에 따라 4분기에는 티몰 미스트 카테고리 차트 50위 이내에 랭크인하고 도우인에서는 난난 및 만만과 같은 라방 확대를 통한 전 분기 대비 2배 이상의 매출 성장 등의 성과로 연결되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4분기에 현지 H&B 채널인 와우컬러 50점포, 화메이 21점포, 3TC 20점포에서 판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아직 판매 초기인 만큼 브랜드 포지셔닝에 집중하면서 견조하게 매출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이며 성공적으로 기반이 형성될 경우 26년에는 와우컬러 300개 매장까지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5페이지 3대 성장 전략 리뷰입니다. 상장 후 IR에서 중장기 성장 기반을 위한 전략으로 글로벌, 인접 신사업, 고부가 스큐라는 3개 키워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4분기에도 해당 3개 영역에서 미래 성장에 대한 준비가 착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좌측의 글로벌 경영 실적 관련해서는 기타 권역 매출이 2025년 기준 약 30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배인데 2026년은 인도가 현재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중남미에서도 매출 발생 예상되기에 기타 권역에서 100억 이상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 50위를 달성하였고 중동은 아마존에서 지속적으로 미스트 카테고리 최상위 랭킹을 지키고 있고 10월 두바이에서의 첫 브랜드 행사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중남미의 경우 B2B를 중심으로 매출처를 발굴해가며 멕시코 세포라 직거래 입점을 동시에 협의 중이며 기타 권역은 호주, CIS, 즉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벡, 터키 정도가 존재합니다. 인접 신사업의 경우 이번 4분기에 디바이스, 색조 및 헤어 바디는 각각 3분기 대비 23%, 47%, 39%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디바이스의 경우 26년도 상반기부터 중화권, 러시아, 동남아 지역에서 판매가 개시되는 만큼 2026년 매출 비중을 더욱 키워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인 고부가 가치 신제품의 경우 달바 시그니처의 목동 현대백화점 상설 매장 입점과 함께 팝업, 런칭 프로모션, 셀럽 콜라보 등의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육성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달바 시그니처 비타 캡슐 콜라겐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80은 해외 글로벌 리테일러의 입점 제안을 받아 테스트 패키지 제작 중이며 비타 토닝 라인은 일본에서 검색 순위와 매출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신규 스큐인 비타 아이 패치 역시 러시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6페이지 2026년 전사 목표 및 핵심 성장 과제입니다. 2026년은 매출 7천억 원, 영업이익률 21%가 가이던스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탑라인은 해외가 영업이익률은 B2B 매출 비중이 핵심 동인으로 보고 있으며
해외 매출은 70%, B2B 매출 비중은 40% 이상을 중요 마일스톤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 5월 상장 시 언급한 매출 1조 원과 영업이익률 25%라는 중기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글로벌 시장 프리미엄 포지셔닝과 인지도를 더욱 확실히 올리면서 현재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쿠팡, 올리브영 등 주요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확보한 달바의 선도 지위를 해외 주요 채널에서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성장 과제 중 첫 번째는 신시장 및 신사업 개척입니다. 디바이스, 비타 7종, 퍼스널 케어 영역에서 미스트와 토너 선크림에 이은 제3의 히어로 제품을 국내외 주요 제품에서 육성하고 작년 4분기에 백화점 상설 매장에 입점한 달바 시그니처를 프리미엄 마케팅을 통해 연매출 100억 이상으로 성장시키며 인도, 중동, 남미 3개 이머징 권역에서도 100억 이상의 연매출을 타겟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 사업 영업이익률 개선입니다. 수익성이 높은 B2B 매출 비중을 확대하면서 국내 사업의 퍼포먼스 마케팅 성공 경험을 적극 이식하고 6대 권역의 마케팅 및 비용 구조를 최적화하여서 2026년에는 2025년 대비 2% 이상의 해외 사업 영업이익률 개선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7페이지, 제품별 매출 및 비중입니다. 미스트 매출 비중의 경우 4분기에는 동절기인 이유로 지난 3분기의 43%에서 소폭 상승한 48%를 기록했으나 2025년 평균 46%를 기록하며 2024년의 54%보다 크게 낮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선크림의 경우 작년 4분기의 매출 비중은 19%였으나 2025년 평균 22%로 2024년의 17%보다 약 5% 상승하였습니다. 미스트와 선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카테고리의 경우 2025년 매출 비중은 33%로 작년의 30%보다 3%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디바이스, 비타 토닝 라인, 퍼스널 케어, 교회 시그니처 라인 제품들이 매출 확대에 기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인 자료 18페이지 요약 재무제표입니다. 자산 총계는 24년도 말의 1,361억 대비 1,190억 증가한 2,551억을 기록했고 자본 총계는 전년 말 1,021억 대비 965억 증가한 1,986억을 기록했습니다. 우측 손익계산서에서는 잠정실적 기준 2025년 매출 5,198억 원, 영업이익 1,011억 원, 당기 순이익 79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실적 발표 자료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Q&A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메리츠증권의 박종대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026년 지역별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네, 질문 확인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권역별로 세부화된 매출이나 OPM 가이던스를 준비한 상황은 아닌데요. 그래도 4분기에 유독 타 권역, 6개 권역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승을 기록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더 높았던 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세 권역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2026년도에 1,000억 이상의 그 매출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유럽은 450억 이상, 그리고 일본은 1,500억 이상을 현재로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해 주실 분은 맥쿼리 증권의 최준영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실적 발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26년부터 권역별 OPM 계산 방식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요. 요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과거 OPM도 새로운 기준으로 좀 업데이트해서 공유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 비용 관련 질문인데, 저 이번에 4분기에는 그 마케팅 비용 저희가 회사에서 이제 3개로 분류해서 집행하시잖아요. 4분기에는 어떻게 쓰셨는지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세 번째는 이제 1분기 좀 컬러 좀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확인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인 권역별 OPM 계산 방식 변화 관련해서는요. 2025년 전 회계 연도까지는 계속 국내에서 개최된 브랜드 마케팅 행사에 대한 모든 해당 비용을 이제 국내 및 해외와도 매출 비례로 안분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때의 로직은 국내에서 개최된 브랜드 캠페인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해외의 인플루언서들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해당 그 셀링 포인트가 결국 해외의 마케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해외까지 배부를 했던 것인데요. 2025년도 부터는 좀 더 비용 귀속주의, 그리고 권역별 OPM에 대한 좀 책임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더 심플하게 국내에서 개최된 브랜드 마케팅 비용의 배부는 100% 모두 국내에 배부하는 것으로 이제 내부 관리회계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해당 기준으로 산출을 했을 경우에는 국내 OPM은 다소 하락하고 해외 OPM은 다소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 변경된 기준으로 OPM을 산출하였을 때 국내의 경우 약 OPM 4% 정도의 하향 효과, 해외는 OPM 2%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총 발생한 비용의 총액이 바뀌거나 전사적인 OPM이 변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역 내에서 특정 권역 간에 뿌리는 비용에 대한 배부의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과거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한 기준과 변경하지 않은 기준 두 가지 다 참고해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항상 마케팅비를 설명할 때 달바의 마케팅비는 크게 세 가지 세부 마케팅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퍼포먼스 마케팅비, 다른 하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비, 마지막은 브랜드 마케팅비. 이렇게 세 가지가 각각 50%, 25%, 25% 이렇게 전체의 마케팅비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이번 4분기도 해당 말씀드렸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즉 4분기에 발생한 총 마케팅비의 세 가지 세부 마케팅비 구성이 각각 50%, 25%, 25% 이런 구성을 유지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25년도 전체 매출의 마케팅비 타겟은 20%였었는데 26년도도 전체 매출 중에 약 20% 정도를 광고 선전비의 타겟으로 지속해서 가져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1분기 분위기에 관련해서는요.
지난 4분기의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당연히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OPM의 경우에도 지난 분기 4분기에 달성한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실 분은 두보증권의 권우정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26년도에 이제 B2B 비중 40%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이게 4분기 기준으로 각 권역별로 B2B 비중이 혹시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이제 북미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프라인 비중을 26년에 25%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4분기에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이어서 이제 북미 같은 경우가 얼타 이런 곳에서 이제 재발주는 좋다고 하셨는데 혹시 수치로 공유 주실 만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분기에 혹시 지역별로 수익성 수준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1분기 수익성도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개선된다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전년 대비로 봐도 개선할 수 있으실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가지 질문 다 확인하였습니다. 잠시만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신 세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권역별 B2B 비중에 대해서는요. 이번 3분기는 일단 전사적으로는 4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34% 전사 B2B 매출 비중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3분기 같은 경우는 37% 정도를 기록을 했고 작년 4분기 34%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26년도의 그럼에도 B2B 저희가 목표치는 매출 비중으로 40%를 말씀드린 것은 북미와 특히 유럽에서 작년 4Q에 신규 진입한 얼타나 코스트코 등의 대형 리테일 채널들에서의 재발주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전에 IR 때 큰 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지 2 권역들은 B2B가 그래도 4분기 기준으로 20%대 정도, 20%에서 30% 수준, 그리고 아직 스테이지 1은 10% 이하의 수준으로 지난 4분기도 연장해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26년도에는 스테이지 2 권역의 기존의 10% 이하였던 B2B 매출 비중이 10% 이상으로 상승하는 그런 스테이지 1.5 정도의 모습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미도 한 자릿수였던 B2B 매출 비중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셨던 얼타의 반응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얼타 측에서 작년 12월 넷째 주에 첫 2주간의 판매 기록에 대한 이제 그 데이터를 저희에게 공유를 해줬었는데, 얼타 측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87% 이상 실제 매출이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런 판매 데이터를 공유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얼타에서 26년도에 이미 모든 스토어로서의 1,400개 매장으로 확장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스큐 확장과 그리고 재발주의 규모 확대를 통해서 더욱 현재의 초기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주셨던 지역별 수익성 관련해서는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6년도 1분기는 전년도 이제 4분기보다 확실히 더 개선된 OPM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2025년도 1분기에 기록했던 OPM 수준이 약 26% 정도의 OPM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수준까지 달성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현재 이제 2월 중순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는 전사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OPM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고, 이는 전체적인 정비와 재무회계 개선 시스템의 개선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일단 권역별로 26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OPM 타겟을 부여했고요. 이제 회사 16년도 창업 이후 9년 동안 이제 권역별로 OPM 타겟을 저희가 설정한 적은 없었지만, 보다 면밀한 관리와 개선을 위해서 26년도부터 권역별 OPM 타겟이 배부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케팅비 조회를 더욱 촘촘하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비용의 옵저버빌리티와 비용 측정의 적시성을 많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맥쿼리 증권의 최준영 님입니다. 질문해 두 분 이가영 주십시오. 의원님도 주셔서 이가영 의원님 질문까지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4분기 OP 마진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제 이번에 모든 권역에서 매출이 성장해서 그 점은 너무 고무적인 것 같은데, 이제 이번 분기 OPM 기존 목표치였던 17%보다는 조금 낮게 나와서요. 혹시 비용 항목에서 기존에 매니지먼트가 생각하던 것보다 추가 지출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게 좀 더 비용을 많이 썼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확인했습니다. 잠시 실제 이제 3분기 때 저희가 시장에서 많이 들었던 피드백은 OPM에 대한 이제 언급들이 많았어서, 이 부분, 특히 또 이 부분이 브랜드 마케팅비 집행에 따른 것임을 많이 소통을 나눴던 것 같고요. 4분기부터는 이 부분을 좀 개선시키려는 의도를 많이 가져가기는 했습니다. 다만 12월에 많이 개최가 되었던 브랜드 마케팅비는 이미 그 훨씬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들이 있었기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예정하던 것보다 이제 스pen딩이 좀 더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시장과 소통한 그 1,400억 매출에 17% OPM을 했을 때 이제 영업이익 금액이 240억 정도 되는데요. 해당 영업이익 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회를 하면서 저희가 좀 마케팅 비용을 집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삼성증권의 이가영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품 다변화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4분기 보시면 크림 매출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리스크 비중 자체가 높긴 했지만, 그래도 크림도 올라갔고, 그리고 또 각 권역별로 이제 성과들을 공유해 주실 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이 패치가 더 잘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신규 런칭한 카테고리들이 조금 더 잘 되는 모습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혹시 지역별로 지금 나누어 봤을 때 SKU가 각각 얼마나 런칭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지역별로 다변화 정도가 좀 어떻게 편차가 있는지 좀 공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품 매출 비중과 권역별 SKU 다변화 관련 질문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력 SKU, 즉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미스트 제품군, 그리고 톤업 선크림 제품군, 그리고 크림 제품군, 이렇게는 보편적으로 각 국내 및 해외 번역에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3개 제품군의 SKU가 대략 20개에서 30개 정도라고 친다면, 나머지는 권역별로 조금 다변화된 모습,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던 그 다변화 부분은 러시아에서는 아이패치라든지, 미국에서는
그리고 유럽에서는 멀티밤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헤어, 아세안은 예를 들면 뭐 비건 클렌저가 이제 좀 더 팔린다든지 이러한 로컬 선호도를 반영한 그런 베리에이션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권역별로 상장 자료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만 2+1 전략을 좀 취하고 있었습니다. 즉, 1-2펀치는 기존의 미스트와 톤업선을 가져가고 이제 +1으로 이제 표현된 부분은 로컬 선호도를 반영해서 러시아의 아이패치라든지 그런 권역별로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스탠스를 취해 왔는데요. 26년부터는 좀 더 플렉서블한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면서 1+2 형태로 좀 더 유연한 포지셔닝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스트 군을 1으로 잡고 대신 로컬라이즈 된 그런 이제 프로모션을 통해서 그 미스트 외에 다른 부분들은 로컬 선호도를 반영한 그런 형태로 주력 부스팅할 제품군들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4분기 실적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